남해의 작은 마을, 언덕 위로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소금기 섞인 공기가 낡은 간판을 스친다. 은하공방.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가 간신히 그 이름을 지키고 있다. 문을 열면 톱밥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작업대 위 나무 조각들을 비춘다. 거친 손이 대패를 밀어낸다. 사각사각 나무 결을 따라 얇은 조각이 말려 떨어진다. 장태식 68. 한때 조선소에서 철판을 다루던 손이 이제는 나무를 깎는다. 굵은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 그의 등은 여전히 곧지만 숨소리는 예전만 못하다. 작업대 모서리에 놓인 약봉지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는 말이 없다. 나무와 대화를 나눌 뿐이다. 대패질을 하며 중얼거린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손끝으로 나무의 온기를 느낀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벽 한쪽에는 완성된 작품들이 놓여 있다. 바다새, 등대, 작은 배. 모두 이 마을의 풍경을 담았다. 하지만 그중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선반 위, 먼지 쌓인 액자 속 사진. 어린 소녀가 웃고 있다. 앞니 빠진 채로. 태식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문다. 손이 멈춘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다. 그는 고개를 돌린다. 공방 구석, 오래된 서랍장이 있다. 4칸짜리 낡은 가구. 위 3칸은 열려 있지만 맨 아래 칸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그는 그 서랍을 바라본다. 오래, 길게. 창밖으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바닷바람이 다시 공방 문을 흔든다. 태식은 다시 대패를 잡는다.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든다. 익숙한 손놀림.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뒷모습. 해가 기울고 공방에 긴 그림자가 드리운다. 은하 공방의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문다. 홀로 고요하게. 그리고 그날 저녁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유나.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응, 아빠야. 목소리가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 아빠, 내일 내려갈게요. 태식은 대답 없이 서랍장을 바라보았다. 잠긴 서랍을. 그 안에 담긴 시간들을. 바람이 또 한 번 공방을 흔들었다. 서울역에서 남해행 버스에 오른 여자. 장윤아, 38.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는다. 가방 속 서류 뭉치. 사직서. 아직 제출하지 못한 종이. 회사 대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유나 씨, 이번 프로젝트만 끝내고 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은 무리였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린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한 달 전 받은 문자. 아버님 응급실 이송. 마을 이장님의 메시지였다. 전화를 걸었을 때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 괜찮다. 그냥 어지러워서 그랬어. 담담하고 무뚝뚝했다. 언제나처럼. 유나는 입술을 깨문다. 괜찮다는 말. 아버지가 평생 해온 말. 엄마가 아플 때도, 유나가 학비를 걱정할 때도 늘 괜찮다고만 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없었다. 조선소, 공사장, 밤샘 작업.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잤다. 헌신적인 가장이시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유나에게 아버지는 그저 부재한 사람이었다. 학예회에도 졸업식에도 오지 않았던,
생일에 케이크 대신 용돈 봉투를 놓고 갔던 버스가 남해에 도착했다. 새벽 공기가 차갑다. 유나는 가방을 메고 언덕을 오른다. 익숙한 길. 하지만 오랜만이다. 3년 만이다. 은하 공방 앞. 불이 켜져 있다. 유나는 문을 연다. 톱밥 냄새, 나무 냄새. 어린 시절 기억이 밀려온다. 작업대 앞에 아버지가 서 있다. 등이 더 굽었다.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다. 아빠. 유나가 말했다. 태식은 천천히 돌아본다. 표정이 없다. 왔구나. 짧은 대답. 유나는 가슴이 답답해진다. 여전하다. 여전히 아버지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다. 밥은? 태식이 묻는다. 버스에서 먹었어요. 유나가 대답한다. 침묵. 둘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흐른다. 태식은 다시 작업대로 돌아선다. 대패질을 계속한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멀다. 여전히 아버지는 멀리 있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는다. 일주일만 있다 가자. 마음속으로 되낸다. 그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이 침묵을, 이 거리를. 사흘째 되는 날, 유나는 공방 청소를 자처했다. 아버지는 마을 이장님 댁에 갔다. 혼자 남은 공방. 먼지 쌓인 선반들, 오래된 공구들. 걸레질을 하던 유나의 시선이 멈춘다. 구석에 있는 서랍장. 위 세 칸은 열려 있다. 낡은 줄자, 연필들, 사포 조각들. 하지만 맨 아래 칸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호기심이 인다. 유나는 서랍 손잡이를 당긴다. 꿈쩍도 않는다. 왜 잠가놨을까?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날 저녁 유나는 물었다. 아빠, 저 서랍 안에 뭐가 있어요? 태식은 국그릇을 내려놓는다. 표정이 굳는다. 그건 건드리지 마라. 단호한 목소리. 유나는 더 묻지 못했다. 밤. 잠이 오지 않는다. 유나는 거실을 서성인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 신발장 위 작은 상자. 열어보니 열쇠 몇 개가 있다. 하나는 공방 열쇠. 그런데 작은 열쇠 하나가 더 있다. 다음 날 오전. 아버지가 병원에 간 사이. 유나는 공방으로 내려갔다. 손에 쥔 작은 열쇠. 심장이 뛴다. 나쁜 짓을 하는 기분.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는다. 찰칵. 열린다. 유나는 천천히 서랍을 연다. 손이 떨린다. 서랍 안. 낡은 스케치북 한 권. 표지가 해졌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꺼낸다. 첫 장을 넘긴다. 그림이 있다. 연필로 그린 어린아이. 앞니 빠진 채 웃고 있는. 유나는 숨이 멎는다. 이건 나다. 어린 시절의 나. 다음 장. 운동장에서 뛰노는 소녀. 또 다음 장. 책을 읽는 소녀. 모두 유나였다. 페이지마다 자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종이가 낡았다. 어떤 장은 물에 젖은 흔적이 있다. 번진 선들. 구겨진 모서리.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다. 마지막 장. 그림 아래 작은 글씨. 유나는 눈을 가늘게 뜬다.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든다. 내가 널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마이너스 1998년 겨울.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스케치북 위로.
아버지의 글씨 위로 가슴이 무너진다. 오해했다. 평생을 오해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 태식이 돌아온 것이다. 유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는다. 하지만 숨길 수 없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다. 태식은 유나 손에 든 스케치북을 본다. 긴 침묵. 바람 소리만 공방을 채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차가운 저녁 식사. 젓가락 소리만 들린다. 유나는 입을 열지 못한다. 태식도 고개를 들지 않는다. 시간이 흐른다. 유나가 먼저 말한다. 아빠. 목소리가 떨린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태식은 젓가락을 놓는다. 왜 늘 일만 했어요? 왜 우리랑 함께 있지 않았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학예회 때도 졸업식 때도 엄마가 아플 때도요. 아빠는 늘 없었잖아요. 눈물이 흐른다. 참았던 것들이 터진다. 태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 주름진 손이 떨린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연다. 그땐 목소리가 갈라진다. 표현보다 먹고 사는 게 먼저였지. 그는 손을 펴 보인다. 굵은 흉터들, 화상 자국, 베인 상처, 너희 엄마 병원비, 내 학비, 내가 아니면 안 됐어. 태식의 눈가가 붉어진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어. 조선소, 공사장. 주말도 없었지. 유나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본다. 처음 제대로 보는 것 같다. 저 흉터 하나하나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나도 참 서툴렀어. 태식이 계속한다. 표현하는 법을 몰랐어. 안아주는 것도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어색했어. 그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그래서 그랬어. 그림을.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공방으로 간다. 유나도 따라간다. 태식은 서랍에서 스케치북을 꺼낸다. 천천히 넘긴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는 늘 자고 있었어. 그의 손가락이 한 장을 가리킨다. 잠든 아이의 얼굴. 그럼 난 거실에 앉아서 그렸지. 내 얼굴을. 다음 장. 운동회 날의 그림. 한 번은 몰래 갔었어. 운동회에. 멀리서 봤어. 네가 달리는 거.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사진기도 없었어. 그래서 외웠어. 머릿속에. 집에 와서 그렸어. 유나는 숨을 참는다. 아버지의 고백. 평생 숨겨온 사랑. 하지만 너한텐 늘 미안했다. 태식이 유나를 본다. 그래서 더 말을 못했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유나는 아버지를 껴안는다. 태식은 굳어 있다가 천천히 딸의 등을 두드린다. 서툰 손길. 하지만 따뜻하다. 아빠. 유나가 운다. 미안해요. 몰랐어요. 이렇게 날 사랑했다는 걸. 밤은 깊어간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공방 안. 나무 냄새 속에서 오해의 세월이 천천히 녹아내린다. 일주일 후, 유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내려왔다. 이번엔 큰 짐 2개를 들고. 회사 그만뒀어요. 유나가 말했다. 태식은 놀란 표정이다. 왜? 잘 다니고 있었잖아. 유나는 미소 짓는다. 이제 여기서 일할 거예요. 아빠랑.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다. 기쁜 표정.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유나의 디자인 감각과 태식의 목공 기술. 새로운 작품들이 태어난다. 봄날 시리즈라는 이름을 붙였다. 벚꽃 모양 연필꽂이, 파도 무늬 트레이, 갈매기 모양 옷걸이. 이번엔 내 손으로 만들어봐라. 태식이 대패를 건넨다. 유나는 서툴게 나무를 깎는다. 아파, 손가락. 유나가 소리친다. 태식이 웃는다. 유나는 멈춘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웃음. 따뜻하다. 천천히. 나무 결을 따라. 태식이 유나의 손을 잡는다. 함께 대패를 민다. 사각사각. 나무 조각이 떨어진다. 그래, 잘하네.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이 순간, 평생 바랐던 순간,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몇 달이 흘렀다. 봄이 왔다. 공방 앞 벚나무가 만개했다. 유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은하공방, 봄날 시리즈.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에서. 아빠, 또 주문 들어왔어요. 유나가 휴대폰을 보여준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바빠지겠네. 하지만 표정은 밝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공방 앞에 앉아 있다. 언덕 아래로 바다가 보인다. 석양이 물든다. 유나는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아빠. 유나가 말한다. 행복해? 태식은 한참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한다. 응. 지금이 제일 좋아. 유나는 미소 짓는다. 공방 안을 돌아본다. 열린 서랍. 그 안에 스케치북은 이제 창가에 놓여 있다. 봄빛을 받으며. 아빠. 유나가 다시 말한다. 저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바람이 분다. 벚꽃잎이 날린다. 공방 안으로, 작업대 위로,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내린다. 은하 공방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대패 소리, 망치 소리, 그리고 아빠 이거 봐요. 하는 딸의 목소리. 태식은 대답한다. 그래, 예쁘네. 서툴지만 따뜻한 말들. 늦었지만 아름다운 시간들. 아버지의 사랑은 말보다 깊고 세월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침묵이 아닌 목소리로 흐른다. 봄날의 공방. 봄날의 서랍. 모든 것이 열렸다. 따뜻한 빛 속으로.